지난 영상에서 저는 아이들과 모의 대선 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치 개념을 익히고 후보자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을 기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첫 10만 조회수를 넘기고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관위에서 연락이 와서는 저의 수업 영상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검찰청에 고발하여 저를 영상을 그냥 내리기에는 어떤 정치 목적 없이 100% 아이들의 수업과 공익적으로 제작되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행히 선관위 지덕과 주무관님과 협의 끝에 모의선거 과정을 일부 삭제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여 영상에서 1분가량 삭제 후 수정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더욱 가치 중립적인 내용만을 다루며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수업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제가 또 선관위에 잡혀갈 내용을 수업했는지 냉정히 평가해주세요. 지금 우리 반 게시판이 많이 다 채워져 있어. 근데 뭐 하나가 비어져 있어. 뭐라고요?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채울 때가 왔습니다. 게시판 이런 비슷한 거 늘 매 학년마다 있지 않았어?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서 민주는 우리 좀 알겠어, 그지? 국민주권 우리 배웠었잖아. 민주주의의 원리, 국민주권, 대의제, 이판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까지 6개 중에 우리 교과서에 4개 뭐뭐 들려있다고? 권력분립, 지방자치. 흐름에 따른 건데 국민주권이 늘 언제나 먼저여야 돼. 왜냐면 민주주의의 근간이니까. 국민주권, 대의제, 이판주의, 권력분립.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이 공화가 뭐야?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왕이 없는. 뭐라고요? 왕이 없는. 지금 지연이가 왕이 없는 나라를 말한다고 했어. 맞아요. 근데 왕이 없다고 해서 다 공화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공화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얘들아? 또 이거 지난번에 우리 공사천국 시비리 나게 시작하는데 공중 화장실? 줄임말이에요? 공화는 줄임말 아닙니다.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네. 공화라고 해도 저기 짜장면 짬뽕 있어요. 짜장면 짬뽕, 여기는 화장실. 민주주의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민주와 공화는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왕이 없고 모두가 공평한 나라. 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선생님 또 질질 끄는 스타일 아니니까.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아까 지연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왕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조건 해당되나요? 네, 왕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선생님이 그냥 바로 알려줄게요. 방금 법 누가 말했어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3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 3번째를 사람들이 잘 몰라. 공화의 의미에서, 공화국의 의미에서. 겁나 궁금하지? 몇 글자예요? 궁금하지? 3번째. 몇 글자예요? 나 다음 시간에 알려줄까? 3번째 뭐냐면 뜸 안 들이고 바로 알려줄게. 뭐냐면 구성원들이 구성원이라는 건 그 국가의 국민들이에요. 구성원들이 금방 궁금하지? 안 드린다면서요? 공공이익. 자, 3번째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이 3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개인의 이익. 그렇지. 사라는 건 개인 사자야.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이 모여서는 공화국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나는 공화국 시민이니까 공공의 이익 추구해야 되니까 당장 우리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나라에다 다 기부해야겠다 이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러면 이 선과 덕이 담겨있는 이 가치를 어디다가 담을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담는 겁니다. 여기다 담는 게 공화국 시스템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의 이름은 뭐다? 헌법. 그렇죠. 오우, 야 역시 내 제자들다워. 헌법이에요. 헌법. 바로 이걸 헌법이라고 해요.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가치들을 법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이름은 뭐다? 그래서 헌법은 누가 만드는 거?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제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들어봤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공화국이 왜 이렇게 앞에 숫자가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한 해가 아닙니다. 헌법이 바뀌어서? 맞아요. 근데 헌법이 그냥 바뀌면 안 돼요. 혹시 헌법이 바뀌는 걸 2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 개헌. 이런 얘들아, 공화국 숫자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요, 혜림이가 이야기한 대로 개헌을 했기 때문인데 그냥 개헌이 아니라요, 국가의 통치체제가 바뀔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개헌이 있어야 돼요. 헌법이라는 건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 많이 갈려있죠.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고. 나 이제 말 못하겠어. 이제 진짜 끌려갈까봐. 아무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갈려있습니다. 갈려있는데요, 적어도 이 모든 국민들이 딱 단 한 가지 합의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헌법을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갈려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 최소한 이것만큼은 합의했다라고 하는 합의문을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합의문을 자꾸 바꿔. 과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합의문을 자꾸 바꿨다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과거에 독재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 합의문은 누구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어요? 국민에 의해서만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1공화국을요, 이승만 대통령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또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이거 사실이니까. 야, 내가 왜 이러지? 너무 쫄아가지고. 자, 여기는 이승만 대통령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2공화국은요, 우리나라가 잠깐 의원내각제로 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장면내각이라고 뭐가 있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역사 시간에 우리 어차피 한국사 수업 따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이때는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중간에 무슨 뭐가 벌어져요?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벌어져요.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냐면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여기에 의원내각제를 했던 걸 다시 대통령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3공화국이 만들어져요.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이 4공화국도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인데 헌법을 또 바꿨나요? 예, 바꿨어요. 뭐냐면 이걸 되게 유명한 거라서 이건 알려줄게. 1972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대연했기 때문에 3공화국과 4공화국을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5공화국은요,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을 겪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등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는 6공화국을 맞이합니다. 이 헌법이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이 다음 대통령들은 전부 다 몇 공화국인 거예요? 6공화국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몇 공화국을 살고 있는 거죠? 6공화국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선생님 그냥 말로만 정리를 해볼게요. 공화국의 세계 조건, 첫 번째 뭐라고요? 왕이 없어야 돼요. 왕이 없고 그 다음? 맞습니다.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공공의 이익 선과 덕이 담겨있는 그 가치를 어디다가 담는다고요? 그 법의 이름은 헌법.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헌법이 바뀔 때마다 공화국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단순한 개헌이 아니야. 개헌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화국이 1공화국에서 2공화국, 2공화국에서 3공화국 넘어가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5가 바뀔 정도의 개헌이어야 된다고? 국가의 통치체제가 바뀔 정도의 개헌이어야만 공화국 숫자가 넘어갑니다. 현재는 88년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몇 공화국? 6공화국. 네, 맞아요.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우리 내일 미술 시간에 뭘 할 거냐면 우리 반이 하나의 공화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의 약속, 아름다운 합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너희들끼리, 구성원들이요,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우리 반 모두에게 공공의 이익이 되는 약속을 해야 돼요. 자,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숙제 뭐라고요? 우리 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우리 어제 숙제가 있었습니다. 숙제가 뭐였지? 우리들의 약속이야. 근데 이익을 생각해. 그렇지, 어제 우리 했던 거 잠깐만 복습을 할게. 우리 어제 공화국이 어떤 건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공공의 이익이지 공공의 의사가 아니야. 의사라는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뜻이야, 뜻. 공공의 이익이지 공공의 뜻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우리 오늘 남은 4시간 다 체육하자라고 너희들 모두가 의사를 밝혀. 우리 반 26명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야, 공공의 의사야? 그치? 그냥 니네가 단체로 이거 하자, 이거 해달라 라고 이야기할 뿐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할 수 있겠지, 그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너희들의 균형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잖아. 매일매일 하루에 4시간씩 체육을 하는 건 너희들이 희망할지언정 그것은 너희들 공공의 의사지 공공의 이익이 아니란 말이야. 혹시 저희 반 학급 운영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런 규칙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청소도구로 장난치지 않기. 청소도구로 장난치지 않기. 누군가 장난친다는 이야기가. 맨날 빗자루가 부러져 있어서. 그러니까 빗자루가 맨날 다 부러져 있어. 주원이. 교실에서 욕하지 않기. 교실에서 욕하지 않기. 혹시 누군가 욕하고 있나요? 저건 아니잖아. 교실에서 공놀이 하지 않기. 교실에서 공놀이 하지 않기.
교실에서 뛰지 않기. 교실에서 뛰지 않기. 선생님이 그러면 너희들한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전에 뽑혀졌던 5가지의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붙여서 요 밑에다가 구체적인 법들을 적어봐 주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이 허락하면 떠들어 주잖아. 허락 없이.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기. 아니면 그냥 그림을 이렇게 낼까? 평화는 근데 거의 다 연결된 거니까 애들이 다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러는 건 잘 지키는 친구의 말을 끊지 않기. 친구의 말을 끊지 않기. 이 약속의 대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늘? 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약속들만 담겨 있어야 돼요. 모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각 주제별 학급 약속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각 모둠에서 설계한 약속 초안을 전체 학생들이 평가하고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업에서 굳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어지는 법률 통과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으로 다음 사회과 국회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우리의 약속들을 각 테마별로 정했는데 이 우리의 약속들을 너희들 양심에다가 맡기면 되겠니? 안 되겠니? 돼요. 자, 난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난 된다. 너무 잘 되는데 이거. 나는 된다. 닌 내려야 돼.